오늘은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의 왜곡은 폭력을 부른다는 말씀 갖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쁜 것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방비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도깨비인데 우리는 도깨비를 갖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도깨비면 우리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무섭고 다른 사람을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도깨비인데 방송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공유. 너무 멋있죠? 이런 사람이 도깨비라면 전 아마 여성분들은 아마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람은 도깨비고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저승사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화를 갖고 있냐면 문화가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현재의 문화입니다. 자, I Love Lucifer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영화인데 이 탤런트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남이 루시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멋있죠? 좋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이 이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의 왜곡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정말 잘못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을 갖다 칭송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첩분들은 왜 전부 다 미남인가?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김영민, 강철비에 나오는 정우성, 그 다음에 공저의 현빈, 그 다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성들이 아마 빠질 겁니다. 그죠? 자, 간첩 리처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화에서 간첩이 아주 미화가 되고 왜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순진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이 간첩 리처진은 유호성 씨가 주연을 했는데 옥수수를 갖다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슈퍼 돼지를 가지러 왔다가 택시 강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버리 간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첩은 어리버리한 간첩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리버리한 간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나오죠. 여기 보면 간첩 10년이면 작전도 생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김영빈 씨가 나와서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간첩으로 나옵니다. 이런 간첩이면 정말 좋은 간첩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간첩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좌파와 우파로 나뉘게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 분열시키는 게 간첩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첩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미화하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멋있고요. 자, 강철비. 여기서 보면 강철비가요. 우리나라 주인공, 우리나라 남한 사람은 누가요? 나와요? 이거 보면 곽동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뭐예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자, 아저씨죠. 이런 사람이 아저씨인데 이게 남한의 경찰입니다. 국정원의 사람이고요. 북한의 장교는 누구예요? 정우성입니다. 멋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버리 아저씨나 이렇게 멋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성질 아주 급하고 근데 북한에 있는 간첩들, 북한에 있는 공작원들은 왜 멋있고 정의롭고 아주 무술술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표현할까요? 자, 공저입니다. 여러분 이 공저에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분, 그죠? 유해진 씨가 뭐로 나옵니까? 유해진 씨는 남한에 있는 뭐예요? 찌질입니다. 찌질이 형사입니다. 별 볼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보직도 별로 없고 별로 실력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뒤로 처지는 사람이 남한의 경찰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현빈. 무술 실력도 대단하고 판단력도 좋고 정말 대단한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문화들은 북한에 있는 간첩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멋있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찌질이로 바보처럼 보이게 할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을 칭송하는 영화 배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 그런 것이 과거에 신문에 날 때까지 바로 직전까지 나왔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카르텔이 과연 존재할까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옵니다. 그죠? 내 난파 임무는 동네 바보입니다. 뭐예요? 김수현이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아이로 나오죠. 그런 사람으로. 자, 이런 사람이 어때요? 이런 사람이 간첩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약산 김원봉, 요새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그 밀정에서 김원봉 선생이 뭐로 나오냐면 이병현 씨가 김원봉 선생으로 나옵니다. 자, 이 김원봉 선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면 이번에도 그 손혜원 그 의원에 의해서 김원봉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사람들로 전부 다 영화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밀정. 자, 또 하나 볼까요? 암살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조승우 씨죠. 멋있죠. 아주 정말 묵직하고 정말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이겁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문재인 약산 김원봉에게 최고 독립유공자 훈장과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되는 겁니다. 점점점 이런 북한 쪽 관련된 영화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오는 게 1987, 택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정책들을 비난하면서 나오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김원봉이가 그런 사람에게 독립유공자를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훈장을 줘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보훈처장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영화 암살을 관람하고 난 후에 독립투쟁을 하다가 북으로 넘어간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문화의 왜곡이 결국 어떻게 우리는 나중에 폭력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암살에서 의열단 마크로 나와 재조명되고 있는 약산 김원병. 이 사람은 거기에 북한에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JTBC에서 그 방구석 일렬인가 뭐 이런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월북한 사람도 부활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그런 어떤 그런 뭐 오락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김태성 강사란 분이 김원봉이 얘기는 사라진 거다. 그런데 밀정과 암살이 어떻게 돼요? 김원봉을 부활시켰다. 예수님 부활시킨 것처럼 부활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영화, 문화가 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겁니다. 자, 이 김태성이란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김원봉은 그렇게 잘생겼다. 여성의 마음을 흔들어줬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이병현, 조승우라는 아주 멋있는 그 배우들을 갖다 등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언변이 너무 좋았다. 자, 드라마 이런 오락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김원봉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요새 뭐예요? 김정은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나왔죠. 자, 이겁니다. 방송이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김지훈 감독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비한 매력의 지도자라고 김원봉 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또 하나 최동원 감독은 뭐라냐면 비상한 지략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상한 두뇌와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까지 갖춘 김원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교를 믿는 불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 약산 김원봉이라는 분은 독립유공자인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고 김구 선생보다도 그 현상금이 더 많았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북한에 가서 검찰총장까지 하고 높은 지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은 결과는 뭘까요? 그러면 과정만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자, 지금 현재 어떤 거냐면 현재 그런 그 프레임을 쭉 보면 미래에 대한 프레임보다는 과거에 대한 프레임이 더 강합니다. 과거에 대한 프레임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잘못된 거 적폐청산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걸까요? 자, 아까 거기에서 패널로 나왔던 최태성이라는 강사, 아까 그거 중간에서 그 말씀을 나눴던 그분은 뭐냐면 조선일보 기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최태성 강사 조선기자 고소. 그래서 지난 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닷컴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언론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뭐라고 썼냐면 그 기자들이요.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와 김혜림 기자가 쓴 건데요. 공영방송에서 근현대사 강의를 왜곡되고 또 편향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EBS 아주 유명 강사입니다. 다운로드한 게 120만 회로가 다운로드하고요. 420만 구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제가 수치는 그런데 거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이 최태성, 아까 여기는 A씨로 되어 있는데 아까 최태성이라는 그분이 나왔는데 최태성 씨를 대부분 강의가 반한 친북적 입장으로 일관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미국하고 붙어갖고 결국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 북한에서는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통일을 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박정희 새끼, 김승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그 이념적인 그 강사들은 그런 현대사를 했을 때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렇게 했던 분들, 우리가 대통령하고 갔던 사람들한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게 정의인가? 어느 게 진리인가?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는 독립투사인가 공산주의자인가? 요 하얗게 된 부분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 독립투사할 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의열단을 조직을 해갖고요. 단장을 역임을 하고 부산경찰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고요. 그 다음에 요인 암살을 하고 그 암살이나 나왔던 내용들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을 건립합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을 합쳐갖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으로서 광복군을 지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북한 국가 검열상 노동상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덕술인가? 경찰, 그러니까 옛날 일제 시대까지 노덕술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이 잡아갖고 일을 갖다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힘든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힘든 것과 북한의 사상과 어느 게 더 중요할 건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내 인생, 내 삶에, 내 앞으로의 삶, 내가 영원히 사는 곳에 내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정말 내가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다면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노덕술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고문을 당하고 내가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뭐냐면 회의하러 가서 아예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년 북한 국가검열상 검찰총장이죠. 조국 통일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2기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부위원장, 1958년 대신 숙청을 당했습니다. 이건 통일부 자료를 제가 갖고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북한에 올라가고 사진을 찍은 건데, 김일성, 박헌영, 김원봉, 김두봉입니다. 자, 그럼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 1930년대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고요. 1945년 조선공산당을 재건해갖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노동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 조선공산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합이 돼버린 바람에. 그 다음에 미 군정의 탄압으로 1948년 월북을 합니다. 그 군정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테러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으로부터 그 체포 명령을 받아갖고 입으로 넘어간 거죠. 그때 같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부수상을 했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거 위키백과를 참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박헌영은 그렇다고 보고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김두봉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김두봉이라는 사람은 김원봉이라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의 박차정의 사람이 1944년에 죽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거기에 외당숙입니다. 처당숙이죠. 근데 그러니까 처아저씨죠. 그러니까 이 당숙인데 여기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 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임시헌법초안 제정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김일성 대학 총장을 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노동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2인자 위치에 있었다고 통일부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김원봉이라는 사람 자체가 뭘 했을까요? 전 권력과 김두봉이라는 사람을 믿고 아마 김원봉도 그 권력을 같이 탐하지 않았겠나. 정말 그냥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북한에서 있는 것보다 남한에 있는 것보다 북한에 있으면 내가 권력을 더 잡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가 있지 않았겠나. 전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 그러다 결국은 이 6.25가 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숙청을 당하죠. 거기에 58년에 같이 박헌영이 다 이렇게 숙청을 당하게 되죠. 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EBS 지식터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우리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통일하는데 어떻게 됐죠? 중공군이 넘어왔죠. 그죠? 소련군도 도와줬고요. 그럼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이겁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 자, 그걸 우리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보면 뉴스데일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간수리 김원봉이 독립유공자 황당한 보훈처. 자, 대한민국 건국 방해한 사람에게 독립유공자를 권고했고 공산당 성공했으면 한국은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우리 생각이겠죠. 그죠? 만약 6.25 때 우리가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요. 그렇죠. 그런데 보훈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원봉이 항일 운동 경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원봉은 해방 후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상임위, 부위원장 등 북한 권력의 최고위직을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나가야 되지, 우리 과거에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같은 것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국가보훈처장이요, 북한 최고위직을 지냈던 인물이죠. 의열단장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화장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 북한 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할 때에 노동당 중앙위원 하신 건 아시죠? 그 객관적인 경력은 아시죠? 네. 그분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훈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겠다는 뜻은 수렴해가지고 잘하면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까? 그거는 가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죠? 네. 그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피우진 보훈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허문섭 처장, 예.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건지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뭐 김원봉 선생이라는 그 분을 과연 이제 서운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원래 문제- 항일 운동을 했던 예, 인물이잖아요. 항일 운동까지만 했으면 뭐 전혀 논란이 없죠. 근데 네. 항일 운동 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 네. 월북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북한 정부를 세우는데 아하.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최고위직을 지냈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을 하고요. 아하. 우리 지금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국가검열상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국전쟁 때 심지어 한국전쟁 때 북한 정부의 또 수뇌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아. 예,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같이 전쟁을 치르는 입장이고 또 방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네. 이런 입장에서는 김원봉의 어떤 서운 검토라는 것은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아하. 이렇게 뭐 일부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알려지기로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김일성도 항일 운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런 기준이면 항일 운동을 했던 김일성도 훈장을 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건데 자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 운동 단체를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 영화 암살에도 소개가 됐었죠.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암살과 밀정에서 나오면서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게 된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만 보면 김원봉이라는 분은 참 좋은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 후의 행적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보시겠습니다. 자,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공적한 사람. 그래서 이 부인 박처정이라는 사람은 독립유공자가 됐습니다. 근데 원전 자료에서 공적 확인, 그러니까 원전 자료는 원래 그 자료에서부터 한번 봤을 때 공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망까지 행정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김원봉이라는 분, 이분은 사망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이죠. 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의 아주 강한 또 반발 그리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게 공정합니까? 선점의 기회를 준 거는 그러면 아니, 다른 선점이라고 다른 신청자들한테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 300만이 있습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장희찬 평론가님, 사실 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도 아까 김원봉 선생과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지만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찰 쪽 자료에 의하면 난파 간첩이었다는 진술도 있고요. 네.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그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또 이번엔 그리고 북한 정권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은 사회주의 출신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유공자 서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네. 독립유공자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이 먼저 만난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그동안은 왜 6번이나 탈락을 했는지 설명을 했다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탈락한 유공자 신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가족들에게도 찾아가서 보훈처장이 직접 왜 그동안 탈락했는지 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했을까요? 이태규 의원의 말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도 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영부인과의 어떤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는 특혜가 아니냐 아하. 이 지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피감기관의 대표답지 않게 날선 반응을 보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야당 의원들만 지적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도 대답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심해달라고 보훈처장에게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손혜원 의원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이 서운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국회는 사실은 웬만한 큰 국가 기밀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게 아니면 사실 이제 국가기관의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그 부분들을 지금 그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특히 야당 쪽에서는 아니 이거 왜 제출하지 않는 거냐는 이제 반박이 좀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출 안 하는 이유가? 글쎄요, 이제 그 이제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개인정보 성격이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제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 부친을 이제 그 국가유공자로 이제 선정할 때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이런 걸 보자. 그래서 회의 갖고 와라 이러니까 그거 못 준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아닙니다. 아마 이 사건은 뭐 아마 무관하겠지만 옛날 과거 사례를 보면 청와대에서 이게 지금 지시가 와가지고 이거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의에서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당겼으면 이거는 만약 이 사건이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궁금하다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끝내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또 의심을 살 수가 있군요. 그냥 문제되는 게 없으면 그냥 보여줘도 될 그럴 자료이겠거니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고 예레미야 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정치 영화 만들더니 CJ 영화 시장 3위로 추락. 자, 이게 불멸의 이건 1위 자리를 갖고 있었던 CJ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 밑에서 보면 공작 국가보도의 날 그것이 내 세상 PMC 벙커죠. 그다음에 골든 슬럼비, 그다음에 협상 이런 거 만들었는데 결국은 CJ는 어떻게 됐어요? 1위를 갖다가 부동의 1위를 15년 동안 지켜오다가 결국은 롯데 엔터테인먼트에다 넘겨주고 결국 3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과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함께도 CJ한테 갔는데 그거 흥행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롯데가 그것을 해줬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1000만 관객 2번 다 1000만 관객 넘었어요. 자, 이것이 뭐냐? 어떻게 해요? 정치 영화를 많이 하다가 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 공작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과거에 정부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했다. 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예요? 내가 낳지 않는 새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